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은 곤잘레스는 전생에 대체 얼마나 큰 일을 했길래 거의 나라를 구한 수준으로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있을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베실바 옆에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는데 베실바가 직접 보여주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앞에서 막 이렇게 휘저 다니면서 그걸 보고 니코 곤잘레스가 그대로 따라하고요. 로드리랑 베실바는 그 챔스 결승을 두 번이나 이제 끌어올려준 선수들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보다 성실한 선수들이기도 했었잖아요. 이 선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오롯이 혼자서 독식을 빨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드리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포든 정도는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덕배는 이렇게 막 그 베실바나 로드리처럼 이렇게 섬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막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으로 포든에게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로드리나 베실바는 인터뷰하는 것만 보더라도 완전 설명충들이죠. 이야기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로드리. 이 선수들에게 모든 것들을 오롯이 전수받고 있는 이 로드리는 진짜 말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엄청난 베네핏을 갖고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두 번이나 올렸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성실함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들에게 전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플레잉 타임이 부족하다고 뭐 불만이 생긴다라던가 그런다면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데 금수만도 못한 거야. 다행히도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인성적으로도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불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에 나오지 못할 때도 뭐 플레잉 타임에 불만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선수지. 왜냐면은 전직 스페인 레전드 홀딩 미드필더와 현직 레전드 홀딩 미드필더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냐. 이 경기 플레잉 타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당연하게도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배움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베실바마저도 이제 직접 보여주잖아. 플레이를 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신기하게도 또 그대로 다 따라해버리고, 어제 경기에서 보면요. 아, 거의 나라를 구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니코 곤잘레스 너무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또 좀 얼떨떨해요. 이 선수를 한 누구 정도로 비교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하기는 해. 개인적으로 요즘에는요. 누구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약간 애매해. 왜냐면 경기를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점점 더 나아진 기량을 선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페비 경기 후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다득점, 무실점, 최고의 경기였다. 소감은 어떤지? 라는 질문에 골을 넣어준 엘링에게 고맙고 필과 니코 오랄리의 수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아쉬움은 존재한다. 공격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팟과 올바른 포지셔닝 그리고 올 컨트롤을 잘해야만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에서 4월까지 볼을 소유했을 때의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승 경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좋은 분위기를 예상하기 힘들었을 텐데? 라는 질문에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다. 항상 어떻게 해야 팀이 더욱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이게 내 일이며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상적인 자리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웨스트햄의 서머빌, 페르난데스, 보에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선수들이었다. 특히 보에는 탑 플레이어이며 그들의 플레이 덕분에 우리 팀은 여전히 예전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배울 점이, 성장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고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수들은 당신의 볼 컨트롤을 더 잘해야만 한다. 라는 의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라는 질문에 후반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후반전의 상대팀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어갔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이다. 전반전에도 우리 몇몇 선수들은 적절하지 못한 지점에서 플레이를 했다. 베르나르도부터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태킹 서드로 진입하기 위해서 더욱 용감하게 전진했어야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베실바 이야기를 하죠. 전반전에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실상 골을 넣기까지는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상대팀의 경기력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우리의 경기력은 여전히 향상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일관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조의 선방이 없었다면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소 2대2로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적절한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과거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되찾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실바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기자가 약간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베실바는 사실상 기존의 선수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는 맨시티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어째서 비판을 하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베실바는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풀어지게 만들어. 엄격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를 벌써부터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베실바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게 주장이니까 본보기를 보여줬어야만 했다. 왜? 다른 선수들은 다 베실바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코 곤잘레스도 베실바 플레이를 그대로 따라했었잖아. 다른 어린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베르니는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 엄격해야 되는데 하면서 표정 관리를 못하기 시작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하지만 난 그에게 더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플레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우리가 더욱 자연스럽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수이다.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스텝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전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는 많지만 모든 빅클럽에서 뛸 수 있는 만능 플레이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선수들은 큰 경기들일수록 마치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느낌을 주는데 베실바가 딱 그런 선수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장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경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선수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런 선수들은 어떤 빅클럽에서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별로였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의 베르니는 별로였어. 이 표정으로 얘기해. 윙크도 했어. 항상 말씀드리죠. 패배 프레스 컨퍼런스는 텍스트만 보면 안 된다고. 윙크도 했어, 심지어. 이래야만 하니까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셰르키에 대해서 지난 이제 경기 이후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셰르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엄격하게 얘기했죠. 나는 사실 얘에 대해서는 셰르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항상 좀 엄격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정확히 이 표정으로 얘기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선수들을 엄격하게 다루면서 이제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자란 말이야. 감독이기 이전에 선생님이란 말이야. 마음에 없는 소리들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숨기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지. 가령 셰르키가 너무 잘했을 때 혹은 베실바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표정을 숨기지 못하죠. 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바르디올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냐고 물었다. 뭘 얘기하든 상관없잖아. 신경 쓰지 마. 라는 거예요. 우승 경험이 풍부한 당신이 보기에 과거에 강했던 전력과 비교해서 이 팀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라는 질문에 선수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유럽 팀들과 아스날의 현재 수준을 보면 우린 여전히 더 강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정신력과 갈증이지 그저 화려하기만 한 플레이나 거창하고 장황한 경기 운영이 아니다. 사비뉴 들어라잉. 그리고 로드리가 돌아오면 우리 팀의 전력은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팀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오랄리는 3일에 한 번씩 있는 경기들을 모두 풀타임 출장할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팀의 벤치는 유스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가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했다. 선수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발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현재 약하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다만 오늘 경기처럼 상대가 다이아몬드 진영을 가져와서 백스리 백포로 대응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더라도 우리는 융통성 있게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펩이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매 경기 프레스 컨퍼런스 때마다 얘기하죠. 우리 아직 부족해. 발전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해 나가고 있어. 오늘은 이게 좋았어. 근데 이게 안 좋았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융통성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야. 상황마다. 이를테면 그거예요. 예전에 아게로나 스털링처럼 이제 펩 전술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는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펩이 이렇게 세부 패턴을 만들어줘도 상대팀이 대응을 바꾸면은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스스로가 그 바디랭귀지를 취하면서. 그래서 그 상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맨시티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 그 수준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심지어 지금은 세부 패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 부분이 발전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맨시티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선수들이 그래도 잘하기 때문인 거야. 열심히 하기 때문인 거고. 그 덕분에 지금 맨시티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제서야 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좀 더 갈고 닦아야 이제 유럽 무대에서도 이제 높은 성공을 할 수 있다.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좀 융통성 있게 좀 바꿔야 돼. 그 바디랭귀지에 대해서도 펩이 이제 자주 언급을 했었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경기 중에도 바디랭귀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언급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번 시즌 들어서서. 그런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융통성 있게 상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시킨 대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를 가르쳐줬다고 그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열을 좀 이해를 해라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경기가 끝난 뒤에 레인도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좋게도 골을 성공시켰다. 홀란드가 발만 대면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연결해줬다. 여기에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자신감과 기세를 유지한 상태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연승은 우리가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준다. 우리는 맨시티 선수들이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다운 특성을 우리 모두가 발휘해 나간다면 아스날과의 경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시티의 선수들, 맨시티 선수다운 특성, 개성, 뭔가 굉장히 맨시티에 어느 정도 뽕이 좀 차있는 자부심,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라고 느껴지죠. 맨시티가 되게 좋나 봐, 레인도르스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맨시티 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링은 2골을 성공했지만 2차례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을 정도로 많은 기회가 있었다. 웨스트햄은 그와 맨시티를 막으려는 절실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수비수들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수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심지어 그들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저도 입중계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니 공간을 메울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공간을 준다라면은 이게 전술이었다면은 밀착 마크라도 해야 되는데 밀착 마크도 안 해. 공간 점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상대 수비수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맨시티는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뭐 2골밖에 성공시키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어. 이래서 이제 펩이 전반전도 충분히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맨시티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웨스트햄이 너무 못했어. 사실 어제 경기는요. 전반전만큼은. 존 라이트 필립스가 오랜만에 스카이 스포츠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공경에 빠뜨렸다기보다는 웨스트햄이 전반전에 소극적으로 경기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맨시티가 너무나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경기 보는 눈은 다들 똑같아. 형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셨을 거야. 맨시티가 잘한다기보다는 웨스트햄 수비수들 왜 저러지? 이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맨시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었다면 웨스트햄은 더욱더 힘든 경기를 하게 됐을 것이다. 엘링의 득점력이 뛰어난 탓에 사람들은 그의 패스를 괄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는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레인더르스의 득점이 좋은 예시이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웨스트햄의 수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엘링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다고 생각한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는데 엘링은 이질적으로 느껴지게도 19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쇼 라이트 필립스는 맨시티 앰버서더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 나가서 약간 좀 맨시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죠. 이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지간에 이제 또 연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일주일 뒤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휴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짬이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투 니코스 그리고 베실바, 포든, 홀란드, 그바르디올, 디아스, 누네스, 기타 등등 모든 선수들이 지금 휴식 기간 없이 그 전 대회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전 경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리커버리 잘하고, 준비 잘해서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지금의 기세를 또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